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음주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말 술에는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가진 사람도 많고 술에 하면 내가 지지 않는다, 술에 관한 용어, 속담도 굉장히 많죠. 그만큼 우리가 정말 술에 친숙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한여름에 또는 운동을 하고 나서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거나 퇴근하고 술 한 잔 마시면 그날의 스트레스가 쫙 풀려버리죠. 그런데 이 술이 차를 만나게 되면 정말 재앙이 발생합니다. 오늘 제가 음주운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음주운전에 갖고 계신 어떤 잘못된 상식도 한번 깨드리고 우리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음주운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법률적인 정의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한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을 의미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가진 만큼 우리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형사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음주와 관련돼서 잘못된 상식이나 또 잘못된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 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0.03% 이하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서는 음주운전이 법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술이 정말 강한데 나는 술을 마시면 얼굴도 붉어지지도 않고 기억도 또렷해 라고 하시면서 소주 한 잔, 두 잔 마셔도 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은 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법에서 정한 0.03%가 정말 소주 한 잔으로도 충분히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사람의 신체와 체형 그리고 몸무게, 나이, 성별에 따라서 개인적인 차이는 발생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주 한 잔만으로도 충분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이 왜 위험할까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각적인 어떤 시야 범위도 좁아지고 이성적인 판단도 힘들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법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 어떤 제재를 가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48조 2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0.03%의 혈중 알코올 농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수치별로 각각 벌금형 또는 실형으로 이제 형사적인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그와 맞물려서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적인 처분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가정을 또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슴 깊이 새기셔야 될 문제고 만약 내가 음주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 하면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차를 두고 갑니다. 그냥 회식이 있는 경우라도 그냥 회사에 차를 버리고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가요. 대리운전 기사분을 이용하시는 분도 좋겠지만 음주가 예상이 된다 하시면 정말 그냥 차를 버리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음주를 하시는 게 좀 더 이제 여러분들께 안전하고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피치 못한다는 말을 정말 사용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음주운전을 뜻하지 않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주를 하고 나서 충분히 휴식을 취했는데 내가 이제 술이 닿겠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잡았는데
그 음주운전에 측정된 수치가 정말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0.03에 정말 근접한 아주 이제 미묘한 차이로, 또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한 거리가 정말 짧다면, 내 가족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내 아이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해서 피치 못하게 병원 등을 가야 될 사정이 생겼을 때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시고 수사기관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변론을 또 이제 하시게 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또 기본적으로는 이제 벌금형부터 형이 시작되는데, 벌금형이 정말 무겁습니다. 음주운전의 최소 벌금형이 500만 원 정도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경우 기본적으로는 1차도 한 7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음주운전 자체는 정말 잘못했지만 이 행위로 인해서 나의 생계뿐만 아니라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생계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이제 벌금형 같은 경우에는 좀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어려운 사정이나 이런 걸 충분히 소명을 하셔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벌금형에 좀 감형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음주운전이 3회차를 초과할 때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1회, 2회가 됐을 때 그분들은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상태가 되어 있고, 3회 때가 왔을 때는 음주운전 플러스 무면허 운전, 여러 가지 죄명들이 경합돼서 나타나는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3회만으로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거기다 무면허까지 붙고, 또는 음주운전에 걸릴 것이 무서워서 음주 단속을 거부하거나 경찰 공무원들에게 위력이나 폭행을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까지 붙어오게 된다면 정말 실형을 피하기가 힘들어질 정도로 상황이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조금 한번 유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형사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은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시고 내가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여기시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많이 모르실 수 있어요.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는 좀 변호사를 적극 찾아주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좋은 건 변호사를 찾기 이전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컨텐츠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냥 이제 제목만 보고 음주운전 당연히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고 차라리 뭐 클릭도 안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정말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뜻하지 않게 음주운전을 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또 이 영상을 또 보시고 음주운전이 정말 위험하구나,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사회에게도 정말 불이익을 주는 무서운 범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주운전 없는 사회를 꿈꾸면서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